여론조사가 허용된 어젯밤 늦게까지 민심을 알아본 결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선거 판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YTN 6차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함께 보시죠. 먼저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 33.2%,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 36.4% 근소한 차이입니다. 성북 갑,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 격차는 불과 1.1%포인트입니다. 경기 고양 갑입니다.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가 34.3%의 지지를 얻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7%를 얻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북구 을도 새누리당 아성이 무너진 걸로 나옵니다.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새누리당 양명목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섭니다. 동구 갑은 새누리당 정종석 후보와 무소속 류성걸 후보 0.8%포인트 차이로 살얼음판 승부입니다. 수성 을 역시 여권의 비상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선 주호영 후보가 47.5%로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병진 앵커가 소개해드린 지역 말고 그 이외의 지역 중에 중요한 지역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자, 그리고 또 사회 이슈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그리고 원광대학교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종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종로 지난 5일에서 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 결과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정세균 후보가 44.8%로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당선 가능성과 정당 지지율은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상했던 건데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선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지역에서 다져놓은 그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특히 밑바닥에서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제 박빙세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누가 이길 거냐 하는 데서는 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이 지역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권표들이 좀 결집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파동 이후에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부동층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복귀가 안 한 상태. 네, 그래서 여전히 부동층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복귀는 할 텐데, 그런 이제 그 추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역대 선거 중에서 지금 이게 끝에 가면 부동층이 줄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줄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죠. 예? 이게 아주 특징인 것 같은데. 자, 다음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서울 노원병인데요. 자, 노원병 지금 판세 보시지만 안철수 후보 43%, 그리고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 30.2%입니다. 점점 더 벌어집니다. 선거라는 게 또 역시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지역에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이준석 후보가 그 새누리당의 기부원표도 좀 못 모으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보수적인 어른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좀 너무 젊고 이미지는 하버드 나왔던 것밖에 없는데 좀 다음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전통적인 새누리당 세도 아직 결집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예. 뭐 저 추세를 좀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예. 사실은 초기에는 이준석 후보도 꽤 그 지지율이 비슷했는데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항상 위긴 위였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그 대표가 사실은 전국적인 지금 행보를 시작을 하면서
특히 좀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일종의 약간 그 국민의당 바람 비슷한 게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어찌됐건 안철수 공동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거죠. 예. 대권주자 프리미엄 역시 지금 아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입니다. 지금 여러 화면에서 보시지만 지상욱 후보 37.0%, 그리고 국민의당 정호중 후보 30.4% 많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과 정당 지지도 지상욱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 후보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아직 결집 못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 반면에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났었는데 정호준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면서 지금 급격히 쫓아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남은 변수는 지 후보가 전통적인 그 새누리당 후보를 결집시킬 수 있느냐, 예. 있으면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야권의 쏠림 현상이 과연 확실히 와줄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근데 왜 지상욱 후보가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 공을 들였는데 왜 결집을 못 시켰다고 보세요? 지금 지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보다는요, 지금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자체가 지금 아까 이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동층화돼 있다.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예. 소위 말해 집토끼가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밥상 차려는데 나오세요. 근데 나 이번에 밥 안 먹을 거야. 마음대로 해봐. 아우, 그러면서 성질이 대단한 네. 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예. 문 두들기면서 예. 아마 화나셔도 일단 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지역 네 번째 지역 서울 마포을입니다. 새누리당 김성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긴 진짜 접전이에요, 이 박사.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 손혜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예. 구축해 놓은 그런 조직 기반 위에서 지금 사실은 선거를 치르는 굉장히 예.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압도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눈에 띄고 이 지역에서도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예. 이 표심이 완전히 지금 결집을 안 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 정도의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손혜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야권 단일화 어떤 형태로든 사실상의 야권 단일화를 해내지 않는다면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요, 봐야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결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알아볼 지역구 대구 수성갑인데요. 물론 여기도 대권 장룡들이라고 불리우는 두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차이가 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유권자들이 결단을 내렸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예.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 쪽으로 더 사기가 더 붙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지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유력한 대권주자, 더군다나 야권의 대권주자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유력하게 지금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후보자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구 유권자들이 제가 예. 보기엔 이번에 굉장히 대구 유권자들이 행복한 상황 같아요. 아.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고 하는 또 다른 새누리당 내에 유력한 대권주자, 미래 대권주자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야당도 김부겸 후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하. 대구 유권자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대권주자 소리를 듣는데. 저는 약간 다른 포인트에서 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약점이 뭐냐면 우선 맨 처음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 예. 대구 사람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기도 출신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왜 내려왔는지에 대해 좀 불투명한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포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예. 적극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중간 지대를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